네, 이번 시간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에 앞서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이 수계 소화 설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옥내 소화전 소화 설비를 갖다가 여러분이 완전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스프링클러 설비나 아니면 물 분무등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이런 쪽이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옥내 소화전 설비 개통도를 갖다가 칠판에다가 미리 그려놨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옥내 소화전 설비 개통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 개통도를 여러분이 최소한 10분 이내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다 닦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 설비 개통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에 보시면 수원이 나오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수원의 저수량 구할 때 요 Q는 N 곱하기 2.6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2.6 세제곱미터는 옥내 소화전 노즐 한 개에서 분당 방사량이 130리터죠. 요거를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니까 2.6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요 5개까지만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수원의 저수량은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최대 5개에다가 2.6 세제곱을 곱한 양 이상.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보시면은 산출된 유효 수량 외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옥상 수조에다가 별도로 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외가 있죠. 옥상 수조 설치 예외. 요놈이 가끔 시험에 출제되니까 확실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머리 글자를 따서 저는 옥지고 수지주 가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 글자를 이용해서 암기하면 좋겠죠. 옥지고 수지주 가. 그래서 옥이라는 것은 옥상이 없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그다음에 지는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라는 것은 고가 수조를 가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 수는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그다음에 지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이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거나 아니면 비상전원과 연결해서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가는 가압 수조 방식으로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여러분이 이 7가지 옥상 수조 설치 예외 대상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에 가면 세 번째죠. 수조의 설치 기준이 나오죠. 자, 세 번째 수조의 설치 기준 보면 점검이 편리한 곳에, 그 다음에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네 번째는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는 수조 외측에다가 고정식 사다리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 번째 빠뜨렸네요. 수조 외측에다가 수위계 설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실내에 설치될 경우에는 실내에다가 조명 설비. 여섯 번째는 청소용 배수 밸브나 배수관 설치. 일곱 번째는 옥내 소화전 설비용 수조라는 표지 설치. 여덟 번째는 배관에다가 옥내 소화전 설비용 배관이라는 표지 설치하는 거. 이런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가압 송수장치가 있죠.
자, 이 가압 송수장치는 방식이 첫 번째에 보면 이 고가 수조 방식, 두 번째는 이 압력 수조 방식, 세 번째는 이 펌프에 의한 방식, 네 번째는 이 가압 수조 방식. 그래서 이 가압 수조 방식은 최근에 새로 신설된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높은 곳에다가 고가 수조 설치해서 노즐에서 방사압이 0.17메가파스칼하고 방수량 분당 130리터 이상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이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고가 수조에 설치하는 장치 이름 있죠? 거기 보시면은 5급수 배트맨 해가지고 제가 약자로 지금 써놨는데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출제돼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관, 급수관, 수위계, 배수관, 트는 말을 만들려고 한 거고, 맨은 맨홀 해서 고가 수조에 설치하는 장치 5급수 배트맨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압력 수조에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장치가 수위계, 급수관, 급기관 쭉 나오는데, 이거는 머리 글자, 어두 문자 이용해서 맨 앞에 급수 작업 방안. 그래서 맨이라는 것은 맨홀, 압은 압력계, 배는 배수관, 급은 급수관, 수는 수위계, 자는 자동식 공기압축기. 여기 급수 들어갔으니까 급기관, 방은 말을 만들려고 넣은 거고요. 안은 안전장치. 그래서 압력수조에 설치하는 장치 이름. 그 다음에 펌프에 의한 방식.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압수조 방식은 최근 신설된 내용인데, 가압수조 두 번째 보면은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에서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압수조에는 설치하는 장치가 있죠. 요거는 암기할 때 요 압력수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맨 앞에 급수 작업 방안인데요. 요 맨은 안 들어가요. 가압수조에는. 그 다음에 요 자동식 공기압축기가 또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도 당연히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압력계, 배수관, 급수관, 수위계, 급기관, 안전장치.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가압수조하고 압력수조하고 차이점은 뭐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 압력수조라는 것은 자동식 공기압축기, 우리가 에어 컴프레셔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압력수조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거고, 이 가압수조 방식은 여기에 소화수 탱크가 있으면 이쪽에서 질소나 이런 가압용 가스를 별도로 집어줘 압력을 가해서 이쪽으로 소화전으로 규격 방수압하고 규격 방수량이 나오게끔 이렇게 설치한 것이 가압수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수조하고 가압수조의 차이점, 요 압력수조는 자동식 공기압축기, 우리말로 하면 자동식 공기압축기고 영어로 하면 오토 에어 컴프레셔죠. 그놈이 설치된 거고, 이 가압수조는 고압 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즉 고압용 가스, 불연성 가스를 갖다가 수조 탱크에다가 가압을 해서 물을 갖다가 송수하는 방식이겠죠. 다음 5번으로 가죠. 가압 송수장치 설치 기준. 이건 여러분이 1차 시험 때 많이 정리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충분한 공간에 화재, 침수,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두 번째는 동결 방지 조치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 세 번째는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옥내소화전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방수 압력이 0.17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 Q는 분당 노즐에서 130리터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
다만 하나의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 노즐의 선단에서 방수 압력이 0.7메가파스칼 이상, 이럴 경우에는 감압장치를 갖다가 설치하라는 거죠. 자, 0.7메가파스칼 이상 노즐에서 압력이 나오면 반드시 감압장치를 설치하라는 이유는 첫 번째가요, 이 호수를 조작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워요. 압력이 크면은. 왜 그러면 이 옥내 소화전은 한 사람이 호수를 잡고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 노즐에서의 압력이 너무 크면은 그만큼 그 호수 조작이 어렵죠. 두 번째는 이 방수량 Q는 방출 계수에다가 CP죠. 해서 P는 그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이 노즐에서의 그 방수량은 노즐에서의 압력에 평방근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즐에서의 압력이 크면 그만큼 방수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은 분당 130리터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방수량이 커지면 20분 이상 방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사 압력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고, 또 다른 이유는요, 노즐에서의 방사 압력이 너무 크면은 피연소물의 피해가 커요. 다시 말해서 그 다른 물건 같은데 압력이 가해지니까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문제점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호수에 파열할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그 네 가지 이유예요. 근데 교재에서는 지금 두 가지만 나와 있는 거죠. 다음 4번에 가면 펌프의 토출량 분당 130리터 이상. 네, 펌프는 전용으로 하고, 6번째에 가면은 펌프의 그 토출축. 자, 지금 옥내 소화전 설비 개통도에서 보시면은요, 펌프의 토출축에는 압력계가 설치가 돼야 되고, 흡입축에는 진공계 또는 연성계. 자, 연성계하고 진공계의 차이점은 뭐냐? 진공계는 마이너스 압력만 나타내지만 연성계라는 것은 마이너스 압력과 플러스 압력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연성계예요. 그래서 진공계 또는 연성계 설치, 흡입축에. 7번째에 가면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배관 설치. 이게 성능시험 배관이죠. 그래서 이 펌프의 토출축에 개폐 밸브 이전에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라는 얘기고, 8번째에 가면은 수온 상승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 배관. 즉 펌프가 체절 운전할 때는 배관 내에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압력을 갖다가 배출해줘야 펌프에 손상이 안 가요. 아니면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9번째는 기동장치로는 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나 아니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 그다음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 기준. 요건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되는 사항이죠. 다음 6번째, 6번째가 되나요? 예, 소화설비의 감압 방식. 요 감압 방식은 여러분이 설명하지는 않아도요, 감압 방식의 종류를, 예를 들어서 노즐에서의 방사 압력이 0.7메가파스칼이 넘어갈 경우 감압하는 방식에 대해서 3가지를 쓰시오,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설명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방식의 종류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중계 수조 및 중계 펌프 방식. 요거는 주펌프가 있으면 이 중간중간에다가 중계 펌프를 갖다가 또 설치해서 요놈이 토출해준 압력을 다시 토출해서 또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중계 수조 또는 중계 펌프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개별 펌프 방식. 또는 배관계통 분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펌프를 갖다가 여러 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놈은 11층 이상을 담당한다든가, 다른 펌프는 11층 이하를 담당한다든가, 이렇게
배관 계통을 분리해서 펌프를 각각 설치하는 거죠. 이놈은 뭐 고압용 펌프, 이건 뭐 저압용 펌프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펌프를 각각 설치하는 걸 우리가 개별 펌프 방식. 세 번째는 이제 그 고가 수조 방식. 고가 수조 방식은 고가 수조를 저축용, 고축용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각각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고가 수조 방식.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감압 밸브나 이 압력 조절 밸브. 자, 펌프의 그 토출측에다가 압력이 너무 높으면 여기다가 별도의 그 밸브를 설치해서 그 압력의 일부를 갖다가 방출시키는 거. 이런 게 바로 그 감압 밸브 또는 압력 조절 밸브 설치 방식이에요. 다음 일곱 번째에 가면 송수 펌프에 의한 가압 송수 장치.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물올림 장치가 나오죠. 우리가 그 영어로는 프라이밍 탱크라고 하는데 이 물올림 장치는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 그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물올림 장치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물올림 장치는 수평 회전축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지금 이 옥내소화전 설비 개통도를 보시면 수원이 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물올림 장치를 지금 설치한 거죠. 그러나 수직 회전축 펌프에는 이 물올림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자, 수직 회전축 펌프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 모터가 위에 있고요. 임펠러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펠러가 자체가 물에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수직 회전축 펌프에는 요 물올림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 밑에 보시면 물올림 장치 개통도 밑에 보시면 물올림 탱크의 유효 수량은 100리터 이상. 요 탱크의 그 유효 수량은 100리터 이상. 네, 급수관 구경. 요 급수관 구경은 15mm 이상. 세 번째, 물올림관 구경. 자, 물올림관이라는 건 요 놈이죠. 25mm 이상.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버플로우관 구경. 이놈이 오버플로우관이죠. 그래서 50mm 이상. 다섯 번째, 순환배관. 이놈이 순환배관이죠. 그래서 순환배관은 20mm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올림 장치 쪽에서 그 배관의 그 굵기는요, 급수배관 15, 순환배관 20, 물올림관 25mm 이상, 오버플로우관 50mm 이상. 이렇게 순서로대로 15, 20, 25, 50. 이렇게 그 크기 순서를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올림 탱크의 유효 수량은 100리터 이상. 여기에는 반드시 감수 경보 장치가 있어야 되죠. 이건 수신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줄어들어도 공급이 안 되면 수신반에서 경보 울리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펌프 및 모터가 나오죠. 그래서 소방용 펌프는 일반적으로 원심 펌프를 사용하는데 볼류트 펌프하고 터빈 펌프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볼류트 펌프하고 터빈 펌프의 특징, 이건 유체역학에서 했었어요. 볼류트 펌프는 가이드 베인, 즉 물안내 날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터빈 펌프는 가이드 베인, 물안내 날개가 있는 펌프죠. 그래서 터빈 펌프는 고양정, 이 볼류트 펌프는 저양정에 사용하는 펌프죠. 그 다음에 펌프의 전동기 용량 계산 방법,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유체역학에서 했었던 거죠. 수동력, 축동력, 모터 동력. 그래서 여러분이 1PS가 76kg 포스 미터 퍼 세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HP 호스파워, 이놈은 거꾸로 했는데 PS가 75, HP가 76, 킬로와트는 얼마라고 그랬죠? 102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75, 76, 100이라는 요 수치 개념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수동력은
물 비중량 1000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퍼 세크, 여기에다가 전량정 미터, 이놈을 102로 나눠주면 수동력 킬로와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HP로 계산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돼요? 76을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축동력 RQH 똑같죠. 여기에다가 102, 그 다음에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면 축동력, 그 다음에 모터 동력은 RQH 나누기 102 곱하기 효율, 여기에 전달 계수 K를 곱해주면 여기에 모터 동력이죠. 그래서 요 동력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매번 나와요. 다음 세 번째 가면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나오죠.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설치 목적은 펌프를 갖다가 자동으로 기동시키고 정지시키는 놈, 요 놈이 바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예요. 요 놈이. 또는 압력 챔버라고 간단히 줄여서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압력 챔버의 역할은 2차 측 게이트 밸브에서 분기해서, 자, 요 게이트 밸브, 개폐 밸브 2차 측에서 분기를 했죠. 전 배관 내의 압력을 감지하고 있다가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면 충압 펌프 또는 주펌프의 기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주펌프인데 충압 펌프, 주먹땡이만 하는 펌프가 하나 또 있어요. 요놈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주하고 있는데, 요놈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 연결, 주로 이쪽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체크 밸브 하나만 설치하면 되겠죠. 이쪽 위에 개폐 밸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요 충압 펌프, 이 충압 펌프의 역할은 배관 내에 적은 양의 압력 누수는 이 주펌프가 자주 돌고 또는 정지를 반복할 경우에는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 충압 펌프가 자주 배관 내에 압력을 감지하고 있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충압 펌프가 기동돼서 이 압력을 채워줌으로써 주펌프의 그 잦은 기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충압 펌프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레인지가 있고 두 번째에 그 디프가 있는데, 레인지라는 것은 펌프의 그 작동 정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압력 챔버가에 가시면은 이쪽에 압력 스위치가 있고 또 다른 쪽에 압력 스위치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건 주펌프용 압력 스위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충압 펌프의 그 압력 스위치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레인지가 있고 이쪽 눈금은 디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레인지하고 디프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그 눈금을 레인지의 어느 그 눈금에 세팅하면 그 세팅한 그 압력이 펌프의 그 작동 정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디프는 설정된 압력만큼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가 재기동하는 압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얘가 하나 있어요. 레인지에 0.3메가파스칼, 레인지에 0.3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디프에다가 0.1메가파스칼 설정을 해놓으면은, 자, 펌프는 0.3메가파스칼이 되면 작동이 정지가 돼요. 이놈이 작동 정지점이죠. 그러면 기동점은 얼마냐? 기동점은 작동 정지점인 0.3메가파스칼에서 디프, 즉 0.1메가파스칼을 빼면은 0.2메가파스칼이 되죠. 즉 펌프는 0.2메가파스칼, 압력이 0.2메가파스칼로 떨어지면 다시 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0.1메가파스칼은 재기동되는 점에 그 레인지에서 요 디프를 빼면은 그놈이 바로 펌프의 기동점이 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 충압 펌프의 압력 설정인데, 이 충압 펌프는, 자, 주펌프의 요게 주펌프의 작동 정지점, 요놈이 기동점이라고 하면
충압 펌프는 요 사이에서 기동과 정지가 반복이 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충압 펌프는 주펌프가 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기동하고 미리 정지하는 거예요. 다음 4번에 가면 기동용 소압 개폐 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이 충압 펌프의 설치 기준, 요거는 자연압 플러스 0.2MPa. 그래서 이 자연압이라는 것은 이 최고위에 설치된 이 방수구에서 이 펌프의 이 중심선, 여기까지를 우리가 자연압이라고 하는 거죠. 즉 수직 거리를 압력으로 환산한 걸 우리가 그 자연압이라고 그래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단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된다. 자, 8번은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자, 첫 번째 압력계는, 자, 이 압력계는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해서 펌프의 토출 압력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이 진공계는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해서 펌프의 흡입 압력, 그다음에 연성계도 마찬가지로 진공계 대신 설치할 수 있는 거죠. 흡입측에 설치해서 펌프의 흡입 압력을 나타내는 거. 다음 9번은 이제 순환배관. 자, 순환배관은 펌프의 토출축,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서 20mm 이상의 배관으로 분기해서 체절 운전 시 체절 압력 미만에서 작동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체절 운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요, 이 펌프의 토출축 개폐 밸브 폐쇄하고 성능시험 배관상에 있는 이 개폐 밸브 폐쇄하고 요 두 개를 폐쇄하고 펌프를 갖다 수동으로 기동시키면 펌프가 최상한점에 도달하면 공회전하겠죠. 이렇게 공회전할 때 그 압력, 이렇게 공회전하는 운전을 갖다가 우리가 체절 운전이라고 그래요. 즉 펌프가 물을 전혀 토출하지 않고 최상한의 압력에서 공회전하는 운전, 그걸 우리가 체절 운전이라고 하는데, 체절 압력이 되면은 그 압력이 무한히 올라가면 펌프가 깨지거나 아니면 배관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펌프의 파손이나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력 세팅을 해놓는 거죠. 즉 어느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요 릴리프 밸브가 개방이 돼서 그 압력을 갖다가 방출해 줘 가지고 펌프하고 배관의 파손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요 릴리프 밸브가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펌프의 토출축 배관이 모두 막힌 상태에서 최상원점의 압력에서 펌프가 공회전하는 운전을 우리가 체절 운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의 기능은 펌프의 공회전 시, 즉 체절 운전 시 체절 압력 미만에서 작동해서 과압을 방출해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한다. 결국 펌프의 파손하고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보면은 펌프의 체절 운전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주펌프하고 성능시험 배관의 개폐 밸브를 차단하고 보조펌프, 즉 충압펌프를 갖다가 작동 정지시킨 후에 펌프를 갖다가 수동 기동시키거나 아니면 압력 챔버 하부에 배수 밸브를 열어서 펌프를 기동 후에 잠근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체절 운전을 할 때는 요 펌프의 토출축에 있는 개폐 밸브를 폐쇄시켜요. 그런 다음에 요 압력 챔버에 있는 요 배수 밸브를 개방을 하면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이 제어반을 통해서 이 모터를 기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모터가 펌프가 토출을 해줘도 이 개폐 밸브가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압력이 충압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는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상한점의 압력에서 공회전하는 운전이 최절운전. 그다음에 2번에 릴리프 밸브의 규격 압력 확인 방법에서 펌프의 규격 표시판에 표시된 양정을 10분의 1로 환산한 값, 거기에다가 1.5배를 곱한 값이 최절 압력, 즉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으로 필히 이 압력 미만의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자, 예를 들면요, 펌프에 보면은 명판 네임 플레이트라고 있어요. 즉 명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정이 뭐 100m, 뭐 분당 뭐 1000리터 per 분 이런 게 쓰여 있죠. 여기에 보시면 자, 양정이 100m라면 이거 메가파스칼라면 얼마죠? 1메가파스칼이죠. 자, 요놈이 정격 토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럼 릴리프 밸브는 최절 압력 미만이니까 최절 압력은 여기에 1.4배를 한 1.4메가파스칼이 최절 압력이 되는 거죠. 요거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요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작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 뒤에 평상시 뭐 충압 펌프가 자동 기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강의 계속 하기로 하죠.